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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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리나? 옳은 건가? 아, 아. 반가워요. 배준영 교수입니다. 장난감을 좀 갖고 왔고, 보금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신청한 거죠? 그래요? 어이구, 어이구. 첫날은 좀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좀 보내려고 첫날은 항상 제가 장난감을 갖고 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들일 텐데. 골프공이.
요 실라버스 안 받은 사람? 역시 첫날은 여러분들 눈빛이 좋아.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오늘은 뭐 아주 눈빛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인데 혹시 또 몰라서 강의를 녹화를 할게요. 강의를 녹화를 하면은 저도 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죠? 항상 저장돼 있으니까. 그다음 여러분들도 혹시 피치 못해서 수업 참석 못하실 경우에서는 제 걸로 녹화를 한번 보시고. 하지만 기본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벼랑간 추석도 부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항상 여기에 와 주시길 바랍니다. 수지란 말 들어봤죠? 연예인 수지 말고 그 수지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레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레진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 혹시 이빨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드릴링 해갖고 약간 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가 묻죠. 혹시 금리로 예를 들어서 필링 해줄까요? 채워줄까요? 아니면은 레진으로 해줄까요? 그때 여러분들 레진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 레진이 영어로는 레진이고 한국말로는 수지입니다. 수지인데 이 숫자가 나무 숫자, 나무 숫자고 지는 지방할 때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수지라는 말은 나무의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무도 보면은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침엽수, 또 다른 거는 이제 화렵수라고 있는데 침엽수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거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러한 침엽수들은 그 나무는 나무인데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해안에 막 산불 그동안에 많이 났죠. 그 다음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불이 붙으면은 꺼지지도 않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화력수는 조금 비싸요. 화력수는. 하지만 침엽수가 좀 싸.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푸르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너무 민둥산이 많으면은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푸르른 색깔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개발 초기부터 보통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산 많은 데다가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제 소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소나무는 특히 지방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소나무가 갖고 있는 지방이 바로 뭐냐면은 송진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송진. 보통 송충이가 보통 송진 많이 먹고 살잖아. 영어로는 송진이 바로 로진이지. 로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소방 관계자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심더라도 조금 이제 수지를 많이 함유하지 않는 그런 화력수를 많이 심어야지 좀 이제 산불 예방에도 좋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 수지라는 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레진이고, 대표적인 수지에 바로 소나무가 갖고 있는 송진, 로진이 바로 대표적인 이제 수지죠. 그러면 이제 요 송진을 영어로 로진으로 하다 보니까 아하, 요 레진이란 말도 요 로진에서 유추가 됐겠구나. 그렇게 이제 초기에 이제 수지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갖고 있는 수지, 송진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수지는 바로 뭐냐면 천연고무가 갖고 있는 천연고무나무에 있는 라텍스. 이 라텍스라고 하는 수지가 이게 아주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라텍스라는 걸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이런 이제 라텍스로부터는 천연고무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고무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지를 갖고는 보통 3대 응용이 있어요. 수지를 갖고 하는 거가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응용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섬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응용이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고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밖에 이제 기타 등등에 보면은 이제 뭐 접착제라든지 도료, 이런 거에 기타 등등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연수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 또는 조물주가 지구에 선물로 준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한적인 양밖에 없어요. 그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합성수지를 이제 만들게 돼요. 이 합성수지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석유하고 원유를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원유는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뭐 사막이라든지 또는 바다에서 그냥 딱 봤더니 시커먼 그런 걸쭉한 액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원유, 영어로는 크루드 오일이라고 합니다. 보석 같은 것도 처음에 땅에서 팠을 때 그걸 우리들은 원석이라고 얘기하죠. 원석. 그걸 갖고 이제 인간이 가공을 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걸로 바꾸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지구의 땅에 있는 시커먼 이제 탄소 덩어리, 요거를 우리들은 원유라고 하고,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손을 타는 거예요. 한번 가공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들은 보통 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원유하고 석유를 이제 구분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석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수입한다. 뭐 일반인들은 그냥 원유하고 석유하고 섞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석유는 영어로 페트롤륨이라고 합니다. 이 석유 속에는 예를 들어서 또 여러 성분들이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가볍고 가장 간단한 거가 LPG, Liquefied Petroleum Gas, LPG라는 거가 있고요. 이 LPG에는 프로판가스도 있고 부탄가스도 이제 사용되고 있죠. 프로판가스는 보통 집에서 이제 시사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토블루 들고 다니는 거 그 가스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 뭐지? 라면도 끓여 먹고 야외에서 끓여 먹는데, 그런 불판 할 때 이제 부탄가스가 많이 사용돼요. 이 페트롤륨에는 이제 LPG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가솔린이 있고, 휘발유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뭐가 있죠? 경유라는 놈이 있고, 등유가 있고, 휘발유보다 조금 무거운 등유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경유라는 거가 있고, 조금 더 무거운 중유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그래서 아스팔트라고 하는 이런 걸로 또 나눠지죠.
LPG는 그냥 상온 상압에서 가스기 때문에 그냥 기체 상태로 그냥 태워서 사용하고 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가솔린 자동차, 그죠? 그런 거에 이제 휘발유가 사용되고 있죠. 휘발유하고 가솔린은 이제 같은 말이죠. 등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행기 연료라든지 또는 집에서 보통 보면 석유난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사용되는 거가 바로 등유. 그죠? 경유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디젤유라고 하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휘발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경유 자동차는 작동 원리가 달라.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를 이제 휘발유를 이제 압축시키고 기화시키면서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 붙여서 이제 폭발력으로 나가는 거고, 경유 같은 경우는 기체를 이제 압축을 해갖고 자연 발화시키게끔 해서 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휘발유하고 경유는 자동차도 다르죠. 보통 이제 경유 자동차를 우리들은 디젤 차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기름을 한국말로는 경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디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유는 약간 무거운 오일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보통 그 선박 같은 거, 배도 예를 들어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이 들어오는 거가 이제 중유라고 해요. 영어로는 헤비 오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가 항상 남죠. 아스팔트. 우리도 냄비에서 밥을 할 경우에서는 항상 뭐가 생겨요? 찌꺼기가 나오지. 누룽지라고 하는, 그지? 그런 찌꺼기가 나오듯이 석유 공정에서 보면 항상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찌꺼기를 아스팔트라 그러는데 이 아스팔트도 어디다가 이제 버리지 않고 이 아스팔트는 약간 고화시키면 고체로 떨어지는데 약간 탄성력이 있어요.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주로 요 아스팔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휘발유하고 비슷한 성분 중에 보면은 휘발유하고 거의 성분이 비슷한 놈이 있는데 납타라고 하는, 영어로는 납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 놈이 있고 한국말로는 그냥 납타라고 부릅니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납타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석유에 이제 속해져 있는데 이 석유에서 납타를 갖고 우리와 같은 화공쟁이들은 납타를 갖고 계속해서 새끼를 칩니다. 바로 새끼를 치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인 6대 후손이 있는데 석유에 보통 에틸렌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벤젠, 자일렌, 톨렌이라고 하는 6대 이제 석유화 쪽에서의 6대 조상이 나옵니다. 석유로부터는 아주 중요한 후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에는 아주 좋은 조상 이렇게 나와집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6대 조상이라고 해요. 요거 소개하는 과목이 바로 고분자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 같은 거, 국사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최상위 조상하면은 누구냐? 당군, 그죠? 당군부터 해갖고, 그죠? 당군,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있고, 고조선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부여도 들어가나? 고조선, 고구려 있었을 때, 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지? 신라, 백제, 고구려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창업주 누구죠? 이성계. 고려의 창업주 누구죠? 왕건. 통일신라는 누구지? 박혁거센가? 고구려, 주목. 이렇게 딱딱딱딱 해갖고 역사 쭉. 제 강의 이런 강의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요 문제 빨리
수강 취소하세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냥 보케블러리 일단은 어휘를 좀 소개를 하고 좀 간단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지란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수지, 합성수지. 결과적으로 이 합성수지라는 거는 석유를 조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수지. 그거를 이제 합성수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죠? 수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명사같이 처음에 썼었고 또 이러한 학문이 점점 이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가 이제 학문이 이제 수지에 관련된 학문이 점점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학계의 이제 명칭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수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마크로몰리큘이라고 불렀어요. 마크로몰리큘.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는 거대 분자, 아주 큰 분자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이라든지 물 분자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이러한 또 수지는 아주 엄청난 분자량도 아주 크고 물은 분자량이 한 18밖에 안 되고 작은 사이즈의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분자량이 큰 거대한 분자여서 초기에는 이제 마크로몰리큘이라고 부르다가 점점 이제 학문도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마크로몰리큘로 좀 부르기는 좀 뭐하고 영어로는 폴리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는 고분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일반 명사 같이 수지라는 말을 쓰다가 레진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분 학계의 이름으로 이제 폴리머 또는 이제 고분자란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와, 여기 좁은 자리, 내가 말아놨어. 찍어놨어. 여기 앞에 앉아. 침 안 튀길게. 응? 여기 앉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분) 걸렸네. 이제 이게 과목에 대한 소개 거의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실라버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분자공학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분자도 이제 학문이 발전할수록 점점 다양화돼 갖고 요 고분자라는 놈도 크게 이제 세 가지 학문 분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고분자 물리라는 또 학문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가공이라고 하는 또 세 가지의 분야로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통 한 2학년생을 상대로 고분자 공학 인문도 가르치고 또 이제 3, 4학년 상대로는 이제 고분자 화학을 가르치고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고분자 물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분자 공학 인문은 엔트리 레벨 이제 입문 단계 초보자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실라버스를 보면은 고분자 재료에 경험이 없는 학생을 위한 기초 과목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의 기본적인 제조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공, 응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요 고분자라는 학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유기화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기화학을. 그리고 여러분들 유기화학 듣고 있겠죠? 지금도? 보통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재료가 필요한데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에도 보면 이제 3대 재료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금속, 메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라믹이 있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물건 만들려면 그 밖에도 뭐 나무 갖고도 만들고 다 다른 재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갖고 문제를 만들죠. 그죠? 자동차 같은 이런 바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같이 강한 강도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금속을 주로 선호할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철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도자기라든지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밥그릇 같은 거 전부 다 사기 그릇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세라믹이 해당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의 화학은 3대 조류의 플라스틱이 반드시 들어갔죠. 그죠?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학문은 폴리머, 고분자라고 하고 이 고분자는 유기화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에틸렌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릴 거. 벤젠 이렇게 그릴 거. 뭐 이제 이렇게도 그릴 거. 이해되나요? 믿습니다. 제 딸은 문과인데 가끔 제가 집에서 저도 집에서 공부할 때가 있고 집에서 뭐 디자인할 때도 있고 뭐 쓸 때가 있는데 내 딸이 맨날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거북이 등껍질하고 지렁이는 왜 자꾸 그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이지 않죠? 똑같죠, 그죠? 아마 이제 유기화학을 배워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기반의,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결과적으로 유기화학 기반이고요. 고분자도 결과적으로 유기화학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따지면은 제일 상위에가 유기화학이 있고, 그 상위에 유기화학이 있고, 그 밑에 석유화학이 있고, 석유화학 밑에 이제 고분자 화학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유기화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론 과목이고요. 출석은 그래도 제가 불시에 부르겠습니다. 그죠? 항상 출석해 주시고요. 리포트는 제가 추후에 제가 또 리포트 과제물을 내줄 거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이렇게 한 반반씩 포션을 둬갖고 여러분 제가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캠퍼스에 강의 컨텐츠에 제가 미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업로드를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부교재는 뭐 워낙 많아요. 제가 사실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석유화학하고 고분자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고분자라든지 뭐 석유화학 이거에 대한 책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단행본 같이 생활 속의 고분자라는 책도 있고요. 또 고분자 화학공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 뭐 책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이 강의자료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요 강의 자료는 다양한 책들을 다 요약을 해서 그죠? 여러분들 입문하는 요 타이밍에 맞춰서 얘가 이제 좀 쉽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는 하나 좀 사둘 필요가 있고요. 일단 좀 우리 화공이라는 학문 자체가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따로 특별히 교과서라고 정하지는 않고요. 많아요. 여기 도서실에도 많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달 정도에는 석유 조상을 알아야죠, 그죠? 우리도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만은 근대화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대충 알아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들도 내가 도대체 누구지? 한국 사람이 누구지? 다 조선인, 고려인 뭐 이렇게 고구려인의 피가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쭉 알아야지 우리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더라? 우리가 왜 김치를 먹지? 그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만 얘기해갖고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플라스틱의 조상인 고분자의 조상인 석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 정도에서 한 달 정도는 석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폴리머, 고분자의 기본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도 보면 커머디티 폴리머, 보통 이제 범용성 고분자라고 하는 그런 또 분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또 하이 퍼포먼스 폴리머, 그러니까 약간 고성능 고분자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뭐 전자 부품에도 들어가는 재료, 보통 전자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됐어요?